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일부 지역 6.3 지방선거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용인시장 경선이었습니다. 제가 용인시에 살고 있잖아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여성주의 정치인으로 꼽혀온 정춘숙 전 의원 탈락했습니다. 그것도 재선 중진의 의원이 국회의원 경력 한 번 없는 현근택 후보한테 패한 것입니다. 광명에서는 양이원영 전 의원도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경력과 당내 인지도, 각종 정치적 이력을 갖고도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의 탈락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극단적 여성주의 정치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안에는 능력과 성과보다는 페미니즘 간판 하나로 정치적 지위를 얻고 공천을 받고 요직에 오르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그랬죠. 실력이 검증된 것도 아니고 대중적 확장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특정 의제를 대변한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정치적 특혜를 누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당원들도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정치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이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 경선은 민주당 당원들이 스스로 내린 정치적 심판입니다. 누가 좌표를 찍은 것도 아니고 누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당원들이 알아서 걸러낸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답은 이미 지방선거 때,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한때 젊음과 쇄신의 상징이라며 박지현이라는 정치 신인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공동 비대위원장, 사실상 공동 당대표 역할까지 맡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정당 운영 경험도 선거 전략도 대중정치에 대한 감각도 부족한 인물을 상징성 하나로 당의 얼굴로 세운 결과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특히 당이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공격하는 메시지를 반복했지요. 박지현 씨가, 공동 당대표가 우리 당은 성범죄당이에요 이러면서 계속 다니면서 인증을 했어요. 유권자들에게 도대체 이 당 찍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민생 대안도 미래 비전도 지역 발전 전략도 아닌 자기 부정과 혼란뿐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이건 정당 정치가 아니라 운동권식 상징 정치다. 당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의제를 확장하기 위한 정치다. 그리고 이번 경선에서 그 평가가 당원들의 심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민주당이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청년층, 특히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이탈입니다. 이들 때문에 3년 전 괴물이 대통령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일부에서는 이를 단순히 반동적인 정서, 보수화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화해서는 현실을 읽을 수 없습니다. 많은 청년 유권자들은 특정 성별을 적으로 삼고 사회 문제를 갈등 구조로만 해석하며 상대를 설득하기보다는 낙인 찍고 배제하는 이런 정치 방식의 피로감을 느껴왔습니다. 그 앞장서 왔던 주체들이 바로 PC주의 정치인들, 페미니즘 정치인들 아닙니까? 정치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산업이 아닙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정치를 이재명 대통령이 펼쳤더니 지금 지지율이 60에서 70%를 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반대의 정치를 누가 했습니까? 페미니즘 정치인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난 총선 때 대거 낙천됐지. 그 이전에 정의당이 몰락했지. 자, 근데 극단적인 여성주의 정치는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죄인을 만들고 적대감을 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그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김용민이라는 힘없는 스피커 그 한 사람 탓하면서 자위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정치가 대중 정당 안에서 오래 지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성의 권익 향상과 성평등의 가치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극단적인 여성주의 정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권익 향상은 보편의 언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력이 보여준 방식은 상식이 아니라 진영 논리였고 설득이 아니라 공격이었으며 통합이 아니라 분열이었습니다. 유권자들이 외면한 것은 여성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 권리를 독점하듯 행동하며 정치적 특권
특권을 누리려 했던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수 강성그룹의 목소리에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정당, 실력정당, 통합정당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번 경선은 적어도 당원들이 후자를 선택했다는 신호입니다. 정춘숙의 탈락, 양이원영의 탈락은 우연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시대 변화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집단지성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정당은 시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특정 진영의 환호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실력도 능력도 대중성도 없이 이념 간판만으로 정치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극단적 여성주의 정치가 발붙이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 이번 경선이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망가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 정치로 돌아가는 기회일지 모릅니다. 네, 이래도 앞으로 페미니즘 정치 허용하실 겁니까? 자, 정말 위대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춘숙 굿바이, 페미니즘 정치 굿바이.